2021년 5월 7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뉴스 1.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1,000억 원 사재 주식 전 직원에 쏜다. 크래프톤의 최대 주주인 장병규 의장이 국내의 전 구성원 및 입사 예정자들에게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사재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고 합니다. 장 의장은 더 많은 인재들이 크래프톤과 함께 도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입사 예정자들에게도 주식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크래프톤은 올해 인재 중심의 경영 방침을 제시하고 역대 최대인 70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크래프톤은 개발 직군, 비개발 직군 연봉을 일괄 2천만 원, 1,500만 원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 연봉은 개발, 비개발 각각 연봉 6천만 원, 5천만 원. 게임 업계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라는군요. 헤럴드 경제, 중국 시장은 막아놓고 한국에서 활개 중국 게임. 중국이 자국 판호, 즉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중국 게임사는 국내 게임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중국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은 2건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 게임 207개가 국내 서비스됐습니다. 업계선 불공정 경쟁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고 설상가상 중국은 최근 사회주의 중국 우수문화 전파 항목이 포함된 새로운 판호 기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 1만 3천 급등. GM마저 제쳤다.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가상화폐이지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효과로 투자자가 몰리며 올해 초에 비해 무려 1만 3천%나 급등했습니다. 어느덧 시가총액은 90조 원에 육박하며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를 제쳤다고 하네요. 뉴스 1. 옐런발 한국 자산시장 경고음 커질까? 부동산 가상화폐 직격. 미국에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을 비롯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던지는 주요 시그널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미 금리 인상 시 초래될 수 있는 국내 자산시장 불안 등에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위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물론 몇 가지 부채라면 모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한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끌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가계부채보단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는 게 조금 더 먼저이고 가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한국경제, 미국 주식 큰 폭 하락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의 이례적 경고. 미국 중앙은행이 그동안 급등해온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급락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최근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아케고스 캐피탈을 예로 들면서 투자 욕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의장의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지금의 자산 가격 평가는 정당하다는 최근 발언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경고는 이례적입니다. 연합뉴스, 이더리움 한때 3,600달러 넘어 또 최고가 기록한 뒤 하향세.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격이 한때 3,600달러를 넘어서며 새로운 최고가 기록을 썼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3,989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CEXIO의 콘스탄틴 애니시모프 사무국장은 이더리움은 긍정적인 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현재의 사상 최고가 기록은 이더리움이 결국 머지않아 시총에서 비트코인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야심, 찬 기류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 스톡홀름 증후군. 1973년 8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유래한 스톡홀름 신드롬은 납치 인질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신뢰와 애정을 느끼는 비이성적 현상을 말합니다. 당시 노르말룬 스토리의 한 은행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6일 만에 풀려난 직원들은 뜻밖에도 인질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베이징의 인질로 묘사되곤 합니다. 14억 인구가 제공하는 막대한 과실을 챙기고자 공산당의 지침에 순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민주적 가치를 체화한다는 것입니다. 3월 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중국 중앙TV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크게 번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스스로를 인질로 느끼는 듯 자국 정치인이나 언론,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권법 제정 등을 비난한다고 FT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임혜숙 박준영 지명 철회 요구. 노영욱엔 부적격 명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로, 노형욱 후보자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지도부 이어 초선까지 5월 광주로 호남 공들이기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의 광주 방문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호남 동행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여당이 만난 20대 코로나만 아니면 민주당이 촛불 집회 대상, 20대 청년 간담회에서 20대들은 조국, 윤미향, 김어준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정은, 어제 이설주와 군인 가족 공연 관람. 군의 문화예술 모범적. 이번 실내 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머니투데이,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서 10여 년간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며 고양이 살해 행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한편 2018년 대전에서 길고양이 천여 마리를 죽인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현장에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원, 특정 홍보 포스터로 인해 남용 논란이 불거진 GS25가 사장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남초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GS25가 그동안 홍보했던 영상이나 과거 제품에서도 숨은 상징물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뉴스, 지난달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후 보름 가까이 흘렀지만 이 씨는 아직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과 사고 대책위는 사고 조사가 여전히 더디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한강의 투신 후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구조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